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에 자꾸 경고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새로 썼습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지난주 후반에 공개됐던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고 했었던 대통령의 녹취, 이 여파가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린 걸로 분석이 됩니다. 문제는요, 하락 요인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조사 기간이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였는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지지율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한 걸까요?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하면서 쇄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 마음을 이걸로 돌릴 수 있을까요? 네, 회견 다음 날 17%로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다음 주 지지율 더 떨어질까요? 저는 지지난주 계속 슬러시 지지율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치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거부하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아마 저 지지율은 저는 다음 주에는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마지막 기회라고 보수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의미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대로 정말 이 마지막 기회를 거의 날려버리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거의 지금 뒤에는 낭떠러지고 앞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끄려면 물폭탄에 가까운 엄청나게 물을 쏟아 부어야만 겨우 앞에 꺼질까 말까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거의 500ml짜리 페트병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걸 어디를 끌까 이러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걸 뚜껑 열어보고 쏟아보니까 그게 또 휘발유였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사안들이 또 나왔죠. 어떤 사안이냐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핸드폰을 보자 혹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들었다고 했는데, 중간에 도중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핸드폰을 보고 열어보고 일일이 밤새도록 문자를 했다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동안의 어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전용 폰이 있는데, 그 폰은 어쨌든 감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청 감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안전하게 그 폰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쓰셨던 그런 폰을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 그 폰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과연 축하 보낸 이 문자에 답만 했었을 것인가, 어젯밤에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이 정황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휘발유를 좀 끼얹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이런 의혹들이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계속 그 특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검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가선 의원도 더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릴게요. 네.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김성열 의원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네. 다음 주 지지율에 기자회견은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 기자회견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원래 마침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침표가 돼서 그 기자회견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와 물음표와 쉼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쉼표요. 네, 그 말인즉슨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오롯이 자신의 지지율로 반등하거나 또는 지지율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어제 기자회견이 마침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이 기자회견이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앞으로 다음 주 여론조사 기간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빠른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해야만 지지율이 그나마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7%, 지난주보다 더 떨어지면서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은 아직 다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지만 대전 충청에서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70대 이상에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50%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은 사람이 19%로 3주 연속 첫 손에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분야별 정책 평가가 포함됐는데 복지 정책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0%였지만 경제정책과 부동산, 교육정책은 10%대였습니다. 특히 공직자 인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위한 검증 과정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시기를 못 박진 않았고 즉각적인 쇄신은 쉽지 않다고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신문 일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인재를 발굴 물색하고 검증을 하고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갤럽 측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에 진행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반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과 관련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똑같이 32%였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 국민의힘 29%로 벌어졌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건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의 여론마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마음으로 잘해보라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는데 대구 시민들 생각은 어떨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구 경북을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듯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실제 대구 민심 물어봤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입 안 한 데 없잖아. 뒤에서 내조를 하고 조용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지를 했는데 지금 뭐 영부인이라든지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제 기자회견도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진짜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여가지고 사실 해소된 거는 없었고. TK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보수라고 하면은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리적으로 일을 하면은 지지를 하겠죠. 근데 지금 주요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낮은 지지율에 대해 카메라 앞에 선 TK 시민들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대외 활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인 걸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내년엔 외교 일정은 물론 국내 일정도 다시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이번 순방엔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 요인으로 김 여사 논란이 꼽히는 등 논란을 감안해 이번 순방은 가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순방을 완전 중단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외교 관례상, 국익상 필요한 경우엔 김 여사도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을 국빈 방문할 때 영부인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순방에서 김 여사의 행보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난해 리투아니아 순방 땐 명품 매장을 방문한 모습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외교 일정뿐 아니라 국내 일정에 대해서도 필요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겁니다. 앞서 여사의 대외 활동 즉각 중단을 요구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